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7월 12일 월요일이고요. 비트코인 캐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차트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1차 상승을 끝내고 나서 조정받는 구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미리 적용해 나온 이 칸칸이 색깔별로 나눠져 있는 이 피보나치 되돌림 수열을 어제 적용해 드리면서 설명해 드렸었는데, 자, 어제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요. 이 피보나치 되돌림 수열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1차 상승이 끝나고 나서 고점을 확인했을 때 이 고점 대비해서 얼마만큼 빠졌는지를 소수점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0.236 라인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23.6% 되는 라인이고요. 0.382 라인은 마이너스 38.2%가 되는 라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는 1차 상승을 끝마치고 나서 조정을 받는데 이 조정을 받을 때 어디서 지지를 받고 다시 2차 상승을 만들어낼 거냐,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통상적으로 이 피보나치 되돌림 수열에서는 0.382 라인과 0.618 라인이 가장 강한 저항과 지지 역할을 해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236 라인에서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였었지만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면서 382 라인인 31만 원 후반대까지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이 위로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위쪽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당장 이번 주에 미국에서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투자자들 심리가 조금 위축되면서 비트코인도 4천만 원이 다시 밑으로 뚫리는,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뉴스로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 긴축 우려에 주춤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바로 6월 CPI, 이게 7월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당장 내일 모레 12일에 발표될 예정이고, 이 다음 날은 생산자 물가 지수 PPI 발표도 예정되어 있고요. 같은 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모두 최근에 이 고용시장 관련된 지표가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나오지가 않았었죠. 고용시장이 과열돼 있다, 견고하다라는 이 부분이 입증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연준이 추가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긴축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현재 예상되는 건 이 CPI도 그 둔화율이 이전보다 적을 것으로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FOMC에서 미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것처럼 연내에 2번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고, 그게 이번 달과 9월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각 25bp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 인상하는 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되고 있죠. 시장이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지만 막상 지수가 좋지 않게 발표가 되고 금리가 실제로 인상이 발표가 되면 추가 하락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고, 이렇게 발표되고 나면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크게 곤두박질 치지 않고 약간의 조정을 받고 지지를 다시 만들고 가겠죠. 그리고 현재 코인 시장에 들어와 있는 가장 큰 호재라고 볼 수 있는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이 있는데, 이 부분도 SEC에서 8월에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블랙록이 처음 신청했던 신청은 SEC에서 저번 주말에 반려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현물 ETF 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거래소의 불명확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을 포함한 다른 여러 기업들이 이 부분을 수정 보완해서 재신청을 한 상황이죠. 자,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코인베이스를 적어놨습니다. 코인베이스는 현재 SEC와 또 다른 소송을 벌이고 있는 기업이죠. SEC에서는 코인베이스를 딱히 거래소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8월 달에 반려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블랙록의 CEO가 밝혔듯이 그렇다고 한들 이 거래소 이름만 바꿔서 다시 한번 재신청하면 될 일이다라고 이런 뉴스도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미리 좀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락이 예상된다라면 그 전에 어느 정도 비중 조절하고 나서 실제로 그 하락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지지라인에서 저가 매수 물타기 타점이 들어가는 이런 전략을 펼쳐야지 추후에 상승력이 나왔을 때 이 상승률을 또 높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 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흐름을 읽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에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전 요구 일체 없이 제가 진행하고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니까 이 부분 안심하시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얼마의 평균 단가 보유하고 계시고
또 비중은 어떻게 나눠서 분산 투자하고 계신지, 이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계신 걸 보고 제가 개별적으로 거기에 맞게 전략을 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제가 어떻게 잡아드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카톡방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위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951-8464번. 제 전화번호입니다. 제 전화번호로 숫자 4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카톡방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전략 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단기로 수익 볼 수 있는 단타 종목들도 추천해 드리면서 매수가 매도가도 같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미리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받아보실 준비, 수익 보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는 방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이 비트코인 현물 ETF 포함 코인 시장에 들어와 있는 몇 가지 이슈들, 호재 소식들을 제가 4가지로 또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 부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바로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소식이 저번 주 주말 사이에 나오면서 이 재료로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블랙록이라는 기업은 미국 뉴욕의 월가에 있는 거물이죠. 관리하고 있는 자산이 1경 이상이나 되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록이라는 기업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 자체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호재인데 여기에 추가로 그동안 블랙록이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신청했던 ETF 총 576건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단 한 건을 제외한 575건이 모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이전보다 더욱 올라간 거죠. 자, 지금까지 미국 SEC는 투자자 보호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반려해 왔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신청한 주체가 암호화폐 기업이 아닌 이 월가의 거물이고 그 내용도 기존 암호화폐 펀드들이 제시했던 것들보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 훨씬 더 좋은 장치가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승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게 총 6건입니다. 블랙록을 포함해서 6건이고요. 블랙록 이후에 4건, 그러니까 이전에는 한 건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블랙록이 신청함에 따라서 이와 비슷하게 지금 신청을 한 기업들이 총 4개의 기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소식이 비트코인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ETF가 승인이 돼서 그 ETF를 운용하려면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대량 매수가 필수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미국 뉴욕 월가의 거물들이 그리고 그들의 자산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이 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현재 4대 주주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비트코인을 본인들의 블랙록 산하에 있는 올로케이션 펀드의 그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게 올해 초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현물 ETF까지 신청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뉴욕 월가의 거물이 뛰어들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바로 다음 상승 재료로 이어지는데요. 자, 두 번째가 바로 EDXM 마켓, EDX 마켓이죠. 이 새로운 거래소가 정식으로 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EDXM은 시타델과 피테들리 등 총 6개의 기업이 연합해서 설립한 미국의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이 거래소의 특징은 기관 투자 서비스만 현재까지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안정성을 높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앞부분과 이어지는 이 기관들의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게 호재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 EDXM, EDX 마켓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4개의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있습니다. 이 재료로 또 비트코인 캐시가 최근에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 재료로는 바로 미국 연준의 FOMC의 의장이죠. 파월 의장의 최근 발언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가상자산이 화폐로서의 지위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을 화폐한 형태로 보고 있다. 이렇게
가상자산을 화폐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코인 시장 전체가 또 한 번 상승 랠리에 그 힘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대형 숏 포지션 청산입니다. 우리가 숏 스퀴즈가 나왔다고 하죠. 이 숏 스퀴즈를 이해하려면 우선 숏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숏이라는 거는 롱의 반대말입니다. 롱은 상승에 배팅하는 것, 숏은 하락에 배팅하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으시면 되는데요. 자, 이 숏과 롱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서 당연히 먼저 나온 용어입니다. 이 주가가 하락할 걸 예상해서 먼저 주식을 빌리죠. 없는 주식을 빌리고 나서 먼저 매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매도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런데 이들은 하락할 거기 때문에 먼저 매도를 해서 나중에 실제로 하락했을 때 싸게 매수해서 이 차익을 먹는 거죠. 나중에 갚으면서. 그런데 이들의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요. 이들은 주가가 그만큼 상승하는 만큼 점점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매도하는 것과 같이 이들은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현상을 숏 스퀴즈라고 하는 거죠. 자, 옆에 제가 조그맣게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세력들이 여기서 먼저 공매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들은 이렇게 하락할 걸 예상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청산하지 않고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해서 쭉 가지고 갔다라고 하면요. 이들은 이게 오르는 만큼 손실을 점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인들의 단가까지 도달했고 여기서 더 올라가면 손실이기 때문에 숏스퀴즈 브레이크아웃 여기서 매수 청산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매수세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더 큰 상승력을 가져오고 바로 숏스퀴즈 존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 비트코인 상승력의 그 재료로서 힘을 보태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코인 시장 전체가 이렇게 약세장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그 반등을 시작하는 형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투자자들 아니면 꼭 유명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주위에서라도 이 금융시장에서 주식이나 코인을 통해서 수익을 본 사람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들어간 건 이렇게 대세 상승장이 펼쳐졌을 때 뒤늦게 들어간 게 아니고요. 바로 이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저점 매수를 잘 잡았기 때문에 추후에 나온 상승장에서 그 상승률을, 그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침 우리에게도 그 좋은 저점 매수의 기회가 온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 어떻게 평균 단가를 낮춰 놓냐, 이 작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추후에 나올 대세 상승장, 제가 2024년까지 비트코인 반감기가 겹치면서 상승장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이 작업을 미리 진행해 놔야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코인 평균 단가는 얼마에 보유하고 계시고 또 비중은 어떻게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고 계신지 이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계신 걸 보고 제가 개별적으로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이 비중 조절하는 전략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손실분은 복구하고 수익 전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전부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니까 이 부분은 안심하시고 여러분들도 제가 어떻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전략을 짜드리는지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에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와 뉴스들, 이 정보의 속도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빠르게 카톡방에서 이런 부분들을 공유해 드리면서 우리는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가장 빠르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4951-8464번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4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지만 무작정 치고 올라가기 전에 조정이 나오고 있을 때 우리가 이 평균 단가 낮추는 작업을 진행하고 비중을 또 어디에 옮겨놔야 되는지 그 작업을 전략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니까 이 부분 꼭 받아보셔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률 늘려가셔서 이 코인 시장에서 혼자 불안해하지 않고 재밌게
오래 함께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